안녕하세요. 박금음의 임플란트 수술방 51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라이브 서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궁금증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50번대를 지나가면서 다시 풀마우스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합니다. 77세의 여성분이시고요. 상악에 아주 튼튼하지 않지만 상악에는 치아가 거의 다 있고요. 하악은 완전히 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어렵죠. 이게 보철물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환자분이 쓰고 계시는 풀덴처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한다. 당신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여러 치과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저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파노라마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구치부는 뼈가 없습니다. 맨디블라 너브 위쪽에 뭐 2, 3mm, 3, 4mm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임플란트를 하기가 곤란하고요. 대신에 이 멘탈 포라멘 주변으로는 이렇게 아주 좋은, 이렇게 뭐랄까, 디스턴스를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요. 이렇게 좋은 전치부를 갖고 있습니다. 뼈를. 그래서 여기에 CT를 보시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 정도 뼈면 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하시겠죠, 그렇죠? 여기서 겉으로 보시기에는 이렇게 리치가 샤프한 부분, 여기가 리치거든요. 알베올라 리치였죠. 알베올라 리치는 거의 다 가라앉았지만 그렇게 샤프하게 보이지만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치아를 기준으로 해서 임플란트의 각도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 포라멘 양쪽으로 이렇게 30도 틸티드된 두 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고요. 지금 덴시티, 어머니 연세가 높으시고 해서 본 덴시티를 보면 아마도 가운데가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비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3개를 할까, 4개를 할까, 그것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론 5 아니면 오론 6가 되겠습니다. 고정이 잘 잡히게 되면 거의 이미디어 로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하게 치아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로딩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가지 제가 더 부원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경우에 VD를 어떻게 잡을까요? 환자분이 쓰시는 덴처가 있기 때문에 그 덴처를 VD를 잡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요. 우리 R2 스튜디오 Q 있죠. R2 스튜디오 Q와 또 R2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게 CT 데이터에서 AI를 통해서 VD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웩스림 또는 뭐 올드 덴처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팀에서 그런 AI를 바탕으로 한 이렇게 VD 측정을 해서 템포러리까지 쫙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가이드 수술을 하고 same day 템포러리 델리버리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제가 이 가이드 스텐트를 만드는 데서 이렇게 체크를 못 하고 있어서 요즘은 수술한 다음에 프리핸드로 수술을 한 다음에 바로 인상을 떠서 그 델리버리 시간을 정해서 템포러리 로딩을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론 X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케이스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멘탈 프레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멘탈 프레임을 확인하려면 약간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1대구치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취가 잘 됐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하시다가 불편하면 어떻게 한다? 손을 든다. 그죠? 네, 천천히 하시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어태진지바가 없지만 남아있는 어태진지바의 딱 중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제가 조금 눌러 볼게요. 혹시 느낌이 있으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만을 드셔도 돼요. 좋았죠? 오케이. 자, 그대로. 자, 이쪽으로 딱 당겨 주시고, 이렇게 가운데로. 좋아요. 오른쪽도 볼게요. 오케이, 잠깐만요. 그대로, 오케이. 자, 이제 잠깐 눌러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잘하십니다. 이쪽으로 다시. 됐고요. 앞쪽으로 갈게요. 좋습니다. 자, 뒤쪽에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 약간은 뒤쪽에 버티컬리션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멘탈 프라멘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멘탈 프라멘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저기 버티컬 시간 조금만 더 넣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가 멘탈 프라멘입니다. 그죠?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슈츠를 하나 해 놓을게요. 다이. 석전 다시 여기가 멘탈 프라멘. 길게 내줘요. 반대쪽으로 가서 쭉 이제 리트랙션 맞죠? 약간 어태치먼트가 크레스트에 있어가지고
잡고 이거 잡아주시고요. 이게 크레스트가 대치가 있으면요, 이게 잘 안 제껴지니까 조금씩 이제 넣어가면서 제껴 나갈게요. 조금만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렇지. 옆으로 가볼까요? 이쪽도 버티칸 시을 좀 해야 되겠죠? 좀 더 당겨줄래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 멘탈 프로그램 다시 보이죠? 여기가 그러니까요. 계속 리트랙션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멘탈 프로그램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 두 개의 멘탈 프로그램 사이에 지금 임플란트가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앞쪽은 조금 편의를 위해서 약간 넣어드릴게요. 아니, 아픈 거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드랩은 다 열렸고요. 자, 크레스트에 있는 소프티슈를 조금만 더 제거하겠습니다. 다시 블레이드로 머슬 어태치먼트니까요. 조금 커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멘탈 프로그램은 바로 크레스트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멘탈 프로그램에서 5mm 앞에 이쪽에가 드릴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오른쪽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그대로. 조금만 다물어 보세요. 조금만 다물어 볼까요? 이를 약간만. 오케이, 네, 그 정도. 너무 많이 했어. 조금만 더, 약간, 예, 그만큼 좋아요. 자, 멘탈 프로그램에는 사실 바깥으로 거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앞쪽으로 가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으세요. 네.
링괄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 이게 90도, 그죠? 90도니까 30도, 이렇게 비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원의 방향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CT에서 본 것처럼 원이 좀 약하세요. 자, 이 정도 그냥이 되겠습니다. 또 반대쪽에 또 해볼까요? 그대로 주세요. 그대로 주세요. 네. 자, 다시 역시 여기가 멘탈 포라멘이죠. 자, 해서 앞쪽으로 5mm 정도. 여기서 5mm 정도겠죠.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30도 이 정도로 바꿔하시면 됩니다. 꼭 정확하게 30도가 아니라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기 다시 두 번째 드릴 할게요. 하나씩 그대로 이쪽도 같이 할게요. 해주시고 다시 리트랙션 오케이, 리트랙션 오케이. 이쪽은 11mm, 왼쪽은 13mm 정도 돼야지 밑에 매로 아래쪽에 있는 로어 코티컬 본 그 언저리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띄우는 것보다는 그게 좋겠죠. 됐고 15mm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3.3 3.6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캔슬서가 너무 허당이라서요. 이렇게 코티갈만 살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다음에 픽처 하겠습니다. 4.1에 11.5, 13, 11.5 하나 13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잠깐만 이렇게 소프티슈를 조금 절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11.5. 됐고요. 다음 이쪽은 13. 역시 거의 대부분 현재로서는 코티칼본이 메인이 된 것 같고요. 예, 이그 정도의 뭐 토크는 상당히 잘 나오는데 이것만 이 얇은 코티칼본에만 디펜딩 해가지고는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로딩을 조금 기다렸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36 정도 연습션 토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철을 위한 악스 아버트먼트를 바로 연결할 텐데요. 악스 아버트먼트를 하려면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리트랙션 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죠. 오케이. 자, 픽처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이게 포스트의 각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포스트 이렇게 앵글 가이드 있죠? 픽처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픽처가 이렇게 로테이션 하게 되는데요. 이 픽처 로테이션 될 때 어떤 정도인지를 봐야 되겠죠. 각도가 어떻게 위치하느냐. 이게 30도 각도인데, 이게 픽처가 악사가 올라오는 포스트의 각도입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이 각도 하고요. 또 이쪽 반대쪽에 하나 더 있어야겠어요. 위에는 이 포스트가 패러를 이루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양쪽을 볼까요? 거의 다 맞아 들어가긴 했는데요. 자, 이쪽과 이제 이 패러를 맞아야 돼.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그대로 두고 약간만 돌려서 이 패스를 보는 겁니다. 포스트의 패스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자, 이게 교환면 쪽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아니면 이게 휘어지겠죠. 지금은 거의 교환면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안 그러면 너무 복합적으로 가버리니까요. 이렇게 이쪽도 똑바로 하시고 똑바로 이렇게 그죠? 이러면 거의 이제 교환면 위로 이제 방향이 작용시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커프는 이 정도 같으면 3mm 하면 되겠고요. 그죠? 커프 3mm에 30도 각도의 악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요거 잡아주시고요. 악사의 앵글 가이드입니다. 로테이션 가이드라고 할까요? 됐고요. 자, 어버트먼트. 이게 이제 실제 악사 어버트먼트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놓고 오케이. 원래 있던 아까 포스트 방향을 맞춰서 조금만 뒤로 더 당겨 볼까요? 내 손에 걸려. 오케이. 자, 이쪽도 먼저 또 다 키우고 이쪽으로 자꾸 흔들지 말고 이걸 봐야 되니까 원래 아까 있었던 포스트 방향 있었잖아요. 그 방향을 보면서
자, 타이트닝 하기 전에 다시 각도를 다시 볼게요. 오케이, 두 개. 이제 똑바로 하시고, 오케이. 두 개의 포스트가 거의 패러렐하게 섰죠. 오케이, 됐고요. 이걸 타이트닝 하기 전에 우선 그대로 이 방향대로 지금 전치부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언니. 좋아요. 자, 이 픽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 픽처를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도 이 정도 각도로 들어갔으니까 저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약간 링구알 쪽으로. 역시 안은 많이 비워져 있어요. 조금 약간 떨어져서 이 정도. 잘하시고요. .3 아래쪽은 거의 허당이라서 코테칼 부분만 드릴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다시 3.9. 오른쪽 하나는요. 오른쪽은 4.1에 10 하고요. 나머지는 4.1에 11.5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 크레스트에 있는 약간의 소프티슈가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너덜거리니까 조금만 제거하겠습니다. 석션하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대로는 자, 크게 됐습니다. 자, 픽처 주세요. 11.5부터 주시면 네. 괜찮아요. 이거 10이죠? 네, 10부터 할게요. 왼쪽은 10 그대로. 네. 네, 이게 마지막에 내려가면서 이 코티칼
벗어나면서 금방 떨어져 버려요. 11.5. 그렇죠. 15로 떨어져 버리죠. 네, 코티칼 본을 지나갈 동안에는 높다가 거의 파이널 토크가요 한 15 정도밖에 안 떨어지나요? 이것도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음 쪽도 네, 대개 한 20에서 25 정도의 인서션 토크 됐습니다. 다시 약간만 렌치 한번 볼까요? 마지막 렌치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15 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 25 정도 되고. 여기도 한 20 정도.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자, 이제 커프 2mm의 스트레이트 악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포스트 홀드가 헐거워서 홀드가 헐거워요. 잠깐만, 괜찮아요. 일단 돌려놓고 얘는 일단은 델리버리 하는 정도니까요. 예. 약하게 보시고 여기 보시고 이쪽에 보시고 델리버리 됐고요. 자, 여기를 되게 25N 정도 타이트닝 해야 되는데 지금 픽처 스테빌리티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돌리면 픽처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약간만 15 정도만 타이트닝 하겠습니다. 상하기 무착 같으면 이 정도라도 덴처가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상하기 샤가 다 있으시니까 바로 로딩에 들어가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2주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있다가 밀어주시죠. 교환면 한번 찍을게요. 엑사 드라이브. 뒤쪽을 타이팅을 안 했어요. 홀드를 빼고 여기도 오케이. 다시 이쪽도
브랜드 다 됐고요. 이제 이게 스캔 포스트거든요. 스캔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힐링의 역할도 해주는 네, 수술은 다 됐어요. 이제 봉합만 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가 조금 이게 4mm, 잇몸이 좀 두꺼워 보인다고 4mm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힐링되면서 진주가 내려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이트는 2mm면 될 것 같고, 앵글은 한 3mm. 짧은 걸로 주세요. 드라이버 짧은 드라이버로 주세요. 자, 마지막. 오케이. 자, 다시 버tam을 하고 이제 봉합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거 오케이. 이 위에 나중에 스캔하면요, 이 부철물은 그냥 메탈이 없는 PMMA 또는 메탈이 없는 질코니아 브릿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냥 스크루만 쪼기만 하면 되겠죠. 되게 편리하게 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자, 주차하겠습니다. 가운데 잡고 여기서 놓고 살짝 놓고
이렇게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요만 이쪽 오케이. 다시 이쪽 쑥 안쪽으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만 고개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좋아요. 손에 오른쪽 약간만 이렇게 뭐요? 뭐요? 오케이. 자, 이제 앞에 몇 번만 더 할게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오케이. 노크. 조금만, 조금만. 자, 몇 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바늘만 더 공합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스캔을 하고요. 템포레를 제 생각에는 한 스티치아웃 할 때쯤 델리버리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빌리티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로스 아치이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약간 조심만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임시치아는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대로.